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오선 의원이시고 원내대표와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셨는데 날씨가 오늘 추워가지고 괜찮으신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 신 부회장님 모신 이유가 경제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 얘기도 좀 해볼고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예, 예.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회장님의 각오나 뭐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지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가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진로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윤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윤 정부가 제대로 일을 좀 할 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게 내년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이제 나라의 국운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그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그럼요. 내년 출마하겠습니다. 내년 지난번에 사실은 한번 낙선하셨잖아요. 오선하시고. 예, 예. 이거 사실 우리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으면 저도 대학 시험에도 떨어본 적이 있고 하니까 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하시는 의원님으로서는 이렇게 선거에서 한번 낙선이라 그죠? 예, 낙선하시면 혹시 대학 입시에 떨어진 그런 기분인가요? 어떠세요? 뭐 비슷합니다.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네. 왜 그랬지? 그러나 다시 한번 왜 떨어졌지? 재수할 때 재수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과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낙선하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게 보이고 따라서 그걸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은 의원님 프로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셨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서울대학교 가셨을 때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고. 물론이죠. 광주일고 입학하셨을 때도 그때는 본고사 있을 시점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가니까 재수했다가 가니까는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재수하셨군요. 그렇군요. 이 재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 또 인생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친감 있게 좀 나눠보려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어차피 또 여쭤봤으니까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프로필을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사, 선생님 시작하셨다가 방송국 기자로 이제 가셨다가 기자를 하시다가 이제 뭐 교통사고 당하신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기 문화방송이죠? MBC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위원장은 아니지만 노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드셨어요? 만드시기도 하고 창립자네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쭉 하시다가 이제 오선하시고 이번에 한번 쉬시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게 교사를 하시다가 기자로 가셨어요. 그럼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좀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할 기회도 없고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종이 뭐겠느냐. 그래서 기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발전에 대해서 사회 변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앞에는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교사들이. 그래서 업무 자체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사회 변동과 직접 관련 있는 직종이 뭐겠느냐 찾아서 기자를 택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제 학생 운동 하시고 옥고도 치르시고 막 그러신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교사 임용이 되셨다가 갑자기 MBC 기자로 옮기셨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시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들은 항상 좀 중립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야기뿐이 못하시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좀 둔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혀 한마디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인 변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걸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고 정보도 빠르시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역시 서울대 가신 분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오선이시고 사실은 그 예결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기재위원회도 한 10년 정도 계셨는데 사실은 뭐 예결위원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은 아주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면 짜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기재위도 사실은 상당히 국가 경제의 기본 틀도 만들고 계획도 그렇습니다. 세우고 하는 자리인데 뭐 이럴 때 이거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라고 표현하기 이 자리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뭐 기억 남으신 일이나 뭐 보람된 일 뭐 이런 것 좀 기억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원장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기재위에 있으면서도 늘 살펴봤던 게 국가 예산 중에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미집행분이 있는데 그 미집행분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이 청구가 돼요. 올라와요. 집행을 안 했으면서도.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집행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깐깐하게 따지고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력이 확보가 됐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했죠.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결위 뭐 기재위 하니까 기억나는 게 국민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11월 달쯤 되면 야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있어.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을 미리미리 이제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것들은 없으셨어요? 뭐 인덕원, 뭐 동탄 전철 사업 같은 것도 하셨고 그러셨다는데. 물론이죠. 저희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제 전철을 세우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제가 추진하기 전에 한 15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다 수다보다 중간에 좀 좌절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제가 이 사업을 드디어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수도권 남부, 중남부 교통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기를 했고 드디어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덕에 사업이 성공되면서 원래는 호계 사거리 제가 안양 동안 의뢰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의 중요한 교통 요지가 호계 사거리가 있는데 호계 사거리의 전철역을 새로 신설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전철역이 없이 그냥 땅 속에서 지나가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유충지니까 여기도 역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호계 사거리역을 드디어 신설을 시켰던 것이 그 사업에서는 제가 대단히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동탄이 신도시가 돼갖고 사실 교통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쪽에 가보면 엄청 복잡하고 도시가 엄청 넓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그 동탄고등학교에 약간 재능 기부 강의를 좀 다녀왔는데 상당히 도시가 잘 정비돼 있고 한데 그런 교통은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SRT 빼놓고는 그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도로로는 그 교통 수요를 담당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하철로 지금 그 부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지하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성공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호계 사거리역 꼭 필요한 역인데 없었다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역구 사업은 그러신데 그럼 전체적인 사업은 또 뭐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듣기로는 학교에 강당 뭐 만드는 것도 좀.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 한 75% 정도 학교에다가 강당을 세워놨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강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춥거나 그다음에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체육 수업이랄지 운동장 활동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에다가 촉구하고 예산 받아가지고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개 학교에 강당 만들고 학교 급식실도 4군데 학교에다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들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동탄고등학교 가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급식실도 아주 잘 돼 있고 학교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지어진 시설들이 좀 됐는데 최초의 평촌을 분양을 할 때 건물만 짓도록 딱 그것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우선 일단은 교실만 지어서 수업해라. 강당은 나중이다라고 해가지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당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아니 사실은 저 궁금한 게 그 평촌 사시는 분들은 나 안양 안 살아 그러고 나 평촌 살아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나 분당 아니야 나 판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평촌도 신도시인데도 학교에 그런 아예 그 기반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최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학교 교실만 달랑지었습니다. 교실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강당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거죠. 이거 진짜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도시 학교를 만들면서 뭐 강당이나 그런 기반 시설을 안 해주고 그냥 교실만 딸랑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도시계획 하셨던 분들한테 좀 비난을 좀 해도 물론 국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뭐 의원님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올해 상당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경제가요. 예.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뭐 1.3%다, 1.6%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가셔서도 뭐 40조인가요? 뭐 투자도 받아오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경제인들도 많이 좀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그 금리 문제도 그렇잖아요. 올해 경제 좀 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경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변수가 외생 변수거든요. 네. 외부 변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고 또 미국, 중국 저렇게 격돌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뭐 7%, 8% 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시절을 살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1%대죠. 중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 그건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1% 중반대로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를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를 넘죠. 훨씬 높죠. 예. 그래서 이 체감 물가는 굉장히 더 높은 상황이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올해도 좀 팍팍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규제 완화. 예.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막 온통 뒤죽박죽으로 해놨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다. 반드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딱 그것만 결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는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 해야 되고 우선 당장은 법에 없는 것부터 찾아서 그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법을 찾아서 이제 국회를 좀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국회가 설득이 되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이게 경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하면은 아마 민주당도 크게 대놓고 반대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사실 이것도 원고에 없던 내용이지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뭐 국민들은 지금 뭐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줘야지 다음에 뭐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보면 화물차 그 파업 문제 때문에 그 일몰 법안들도 쭉 미뤄져 있고 막 지금도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고 있고 1월 국회도 뭐 방탄 국회도 아니다 그러고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야나 뭐 할 거 없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섭섭하다는 표현을 방송